안녕하세요, 김동균 셰프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왁스 요리 중에서 핫쿠킹 라이브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란 무엇이냐 하면 세계 조리사 연맹이라고 해서 그 요리사들의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주최하는 그 요리사들의 그 요리 대회를 저희 왁스 요리 대회라고 총칭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종종 개최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에서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필리핀, 상하이, 진짜 정말 전 세계,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약 4년 주기로 월드컵과 올림픽이 번갈아 가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고요. 이제 룩셈부르크에서 월드컵이 열려요. 그 라이브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해볼 라이브는 저희 그 올림픽과 월드컵에서는 개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개최되는 요리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시 디스플레이 요리보다는 아시아권은 이 라이브 요리, 핫쿠킹 쪽이 좀 많이 유행하고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왁스에서 하는 이 핫쿠킹 라이브 같은 요리는요, 사실 1시간 안에 또는 45분 안에 이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걸 야채 손질부터 시작해서 뭐 껍질을 벗기고 뭐 채 쓰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왁스 단체에서 규정집을 내줘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미장 플러스가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제 타르트 반죽 또는 이제 파이 반죽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재단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야채, 저희 샬롯이죠. 이 샬롯 같은 경우는 껍질은 벗겨갈 수 있어요. 단 잘라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대신 다 보면 또 이렇게 양파 같은 경우가 있어요. 크잖아요. 한 개 다 큰데 제가 만약 이 양파를 한 개를 다 안 쓴다, 난 4분의 1만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껍데기 벗겨가고 4분의 1 정도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의 규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권장하는 바고요. 왜냐면 재료의 활용도, 그리고 이제 로스율까지도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을 저희가 쓴다 치면 이 물을 한 토막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껍데기 벗겨서 커팅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여기 수용을 해줘요. 네, 그 정도 이제 포인트 저희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리를 해 가시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딱 사용할 만큼의 그 크기까지 딱 그냥 손질은 되는데 열을 가하던가 또는 양념을 하던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스톡, 간을 하지 않은 스톡, 육수, 채소 같은 것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단 농도를 맞추던가 간을 해가면 안 됩니다. 네, 이 규정만 지켜주면 그 1시간 안에 이 규정에 맞춰서 1시간 안에 퀄리티 있는 요리를 내는 게 이 왁스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요, 아시아에서 그 쿠킹 요리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좀 각광받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바로 베지테리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채식주의자 메뉴입니다. 그 채식주의자 메뉴를 메인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이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프로틴이라고 해서 그 채식 메인으로 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메인의 구성으로 놓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계란이나 이제 두부나 콩이나 이 요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요리를 그 재료들 넣는다고 해서 사실 스테이크라든지 뭐 닭고기라든지 그런 거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영양 요소까지 합쳐서 구성을 해야 돼서 쉬운 메뉴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뉴는 저희가 약 3년 전 2019년 홍콩에서 했던 요리, 그 베지테리안 요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르트 반죽은 저희가 반죽을 해가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죽을 한 후에 이 네모나게 뭐 이제 봉투나 실링지에 넣어서 반죽을 해갈 수 있습니다. 단 밀어서 재단을 해서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대회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게 외국에서 하는 요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도 이제 심사가, 이 과정 심사와 이거 이제 결과물, 그리고 이제
시식 테스팅하는 심사가 있는데 되게 그 심사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안에서 먹으면서 이제 맛심사 보는 분들은 그 레시피에 의존하면서 해요. 이 레시피에 맞게 이 친구가 요리를 했는지. 그래서 영문 레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재료를 좀 여유롭게 가져가서 뭔가를 버렸다. 그 자체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쿠킹 자체도 왜 한 번에 안 했냐, 이거 로스율이냐, 실수냐라고 해서 이제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죽해간 타르트는 성형을 해서 원하는 타르트 몰드에 넣고요. 해주시면 돼요. 이 왁스 요리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창작 요리를 만드셔도 괜찮고요. 되게 재밌게 하시면 되는데 단 너무 모르는, 정말 너무 막 요리를 하시는 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식의 세계화를 내가 하겠다. 카테고리가 한식, 이제 아시안 카테고리라면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왁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서양 요리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요리대이기 때문에 너무 한식적인 재료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꼭 퀴쉬 같은 데 넣겠다. 아니 내가 된장으로 소스를 만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타르트는 초벌 먼저 해주시면 돼요. 초벌 먼저 해주시고요. 이 사이에 이제 저 타르트 안에 들어갈 이제 재료들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본 요리는 퀴쉬라고 해서요. 이제 달지 않은 그 요리용 타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란 베이스에 퀴쉬에 저희가 좀 뭔가 좀 독특한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질이랑 시금치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왁스도 어느 요리대보다도 더 위생과 그 교차 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맞는 도마, 칼, 그리고 장갑 항상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장갑은 이 대회도 똑같아요. 고기나 이런 거 잡았을 때 장갑을 끼고 이제 마지막 플레이팅 할 때 장갑을 낄 수 있는데, 낄 거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끼든가 아니면 끼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나 이런 약간 생선 같은 거 잡았을 때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아요. 버섯은 살짝 그냥 볶아놔 주시고요. 드라이 토마토 또 다져 주시고요. 모짜렐라 치즈도 준비해 주시고, 자, 버섯도 좀 준비해 놓고 한김 식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재료가 속재료 저희 손질해 줬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갈 계란물, 충전물 아빠레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그리고 우유랑 크림, 소금이랑 후추, 다진 마늘이랑 양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까지 해서 이제 이 충전무 자체에서 굉장히 되게 깊은 맛이 나게끔, 그래서 이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거의 몇백 접시를 맛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살짝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약간 간이 세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향이 좀 세다든지 아니면 풍미가 깊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진짜 하루에 몇백 접시를 간 보는 이 테스팅하는 이 심사위원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이렇게 다양한 향채라든지 허브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계란물에 저희가 준비한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이제 초벌한 타르트에다가 이 재료들을 넣고 부어줄 겁니다. 살짝 초벌, 아직 다 익은 건 아니에요. 살짝 초벌한 타르트에 저희 충전물을 넣고요. 살짝 부풀다가 가라앉거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로 진짜 이 풍미를 확실하게 준 후에 200도에 약 30분간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푼 거는 살짝 가라앉을 거예요. 그 가라앉은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커팅을 하셔서 접시에 담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가니쉬 중에 하나인 이제 허브 버터를 올린 퐁당 포테이토인데요. 이 퐁당 포테이토는 원래 이렇게 턴베지탑을 약간 이제 오크통 모양이나 샤또 또는 이제 뭐 올리베토처럼 이렇게 모양을 손질한 후에 이제 채소나 육수에 버터와 함께 약간 끓이듯이 조리하는 조리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버터에 굽고 난 후에 채소 넣고 끓여주고 삶아주고 그 위에 허브 버터를 얹어줄 거예요. 근데 이 턴베지터블을 왜 꼭 넣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요리 구성 중에서 이 선수의 그 스킬을 보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가장 보여주기 좋은 간이시기 때문에 저는 꼭 왁스 요리에서 라이브 그 요리 대회에서는 항상 이 턴베지터블을 꼭 놓습니다. 이게 뭐 샤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리베토가 될 수도 있고, 플리팅이 될 수도 있고요. 페스츄리랑 타르트라든지 페스츄리 반죽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야채 깎는 기술 하나를 꼭 구성에 넣어요. 먼저 일단 버터와의 채수에서 반죽을 저희가 익혀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버터에서 색을 좀 내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버섯 채수에와 버터에 삶아서 준비한 감자를 한 번 더 버터에 구워서 살짝 색을 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요리에서는 저희가 뭐 닭육수나 치킨 스탁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베지테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섯, 채소 또는 이제 다시마 같은 걸로 그런 육수로 그런 채소로 저희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 허브 버터도요. 만들어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갔다라는 공정이 있으면 감점이 더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꼭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그 분량 레시피 재료를 섞어서 그 후에 냉장고에 빨리 굳혀주시면 됩니다. 냉동고나. 네. 이제 뭐 버터랑 이제 빵가루, 각종 허브들을 다져가지고 섞어주시면 돼요. 만들어 놔서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굳혀놨고요. 그래서 감자 크기에 맞게끔 좀 손질을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왁스는 도구는 다 자유입니다. 도구는 다 자유인데요. 근데 너무 편의성이 있는 도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비드,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수비드 같은 머신을 가져가면 안 돼요. 뭐 고기 익혔을 때 사실 수비드 머신이랑 진공백 가져가면 고기 잘 익잖아요. 잘 나오고. 근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편하고 약간 좀 편법이라는 단어는 좀 쓰긴 그렇지만 약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심사위원들이. 왜냐하면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라라고 피드백을 해줘요. 네. 그래서 어려운 재료들, 어려운 도구들, 너무 좋은 도구도 가져가시면 또 그게 좋지는 않게끔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 낸 감자 이렇게 귀엽게 살짝 따뜻할 때 허브 버터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요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저희 지금 스카치 에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스카치 에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삶은 계란에 이제 이렇게 뭔가 메쉬라든지 고구마, 으깬 거를 같이 감싸서 한 번 더 튀긴 거를 스카치 에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고구마 삶는 거 오래 걸리죠. 맞으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또 삶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작은 고구마 그리고 껍질도 벗겨주시고 뭐 약간 수분을 좀 많이 먹더라도 좀 잘라서 삶아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가끔씩 이 상태로 삶아서 티 안 나게 가져가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리를 안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도박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왁스에서는 또 약간 유독 메쉬 포테이토 같은 거 잘 안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삶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감자도 한국 감자냐 또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뭐 점질 감자냐 뭐 이제 분질 감자에 따라서 삶는 시간이나 나오는 그 텍스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위험한 거는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자, 고구마도 이 왁스대회도 기능 경기 대회랑 비슷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물 하나 끓여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물론 이제 화구 개수라든지 좀 환경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다 그 나라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필리핀이랑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가 굉장히 라이브가 되게 재밌어요. 다른 곳들은 다 인덕션인데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화구를 사용해요. 이제 뭐 다음 해나 뭐 다다음에는 바뀔 수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뭐 불맛도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 대회 자체가 한국에서는 뭐 너무 막 이렇게 막 빡빡하고 약간 좀 뭐랄까요, 경쟁 같은 개념이라면 외국에서는 약간 축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막 노래도 틀어놓으면서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약간 좀 신납니다. 요리 대회가 사실 뭐 이제 뭐 결과를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되게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고구마는 삶아준 후에 이제 체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정도 이 1시간에 저희가 한다라는 타임 탭을 정했을 때 이 삶는 시간도 생각하셔서 넣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다 삶은 후에 체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스카치 에그의 주인공이 되는 계란은 약 7분간 삶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숙으로 삶아주시면 된다 생각하고요. 이걸 한 번 더 튀길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히시면 안 되는데, 7분 아래로 삶으면 껍데기 벗겼을 때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삶아놨습니다. 네, 뽀글뽀글하고. 이 스카치 에그의 포인트는요, 일단은 이 고구마에 다른 야채들을 넣어서 좀 다른 풍미도 좀 주고, 크러스트 위에 이 견과류로 한 번 더 맛을 줄 거예요. 이제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갈아서 이제 크러스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 튀긴 후에 이 크러스트를 또 둘러줄 거예요. 고구마에는요, 살짝 데친 후에 채썬 시금치, 그리고 스몰다이스한 당근 넣고 버무려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분간 삶아서 껍질을 벗긴 계란은, 자, 이제 이 고구마로 먼저 둘러주세요. 너무 두껍게 말고요, 살짝 얇게 둘러주시고, 거의 반숙이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끔 소중하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플레이팅 할 거기 때문에요, 만약 저희가 대회 나간다면 3접시를 낸다 치면은 2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일반 요리로 치면은 약간 투카인즈 요리인 거죠. 계란을 활용한 2가지 요리를 만들어 본 겁니다. 큐시 요리와 이제 이렇게 스카치 에그. 자, 이거를 이제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로 입힌 다음에 이제 튀겨줄 겁니다. 밀가루, 또 계란물, 그리고 빵가루까지 해서 노릇하게 튀겨줄게요. 자, 이렇게 튀겨주면 됩니다. 포인트는요,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속까지 막 다 오래 튀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겉에만 살짝 이렇게 골드 브라운 이쁘게 색상만 나면 돼요. 물론 이제 따뜻하게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튀겨준 후에 기름을 착착 빼주고, 자, 저희 이제 아까 견과류 크러스트에 한번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왜 그 빵가루에 같이 안 섞었냐면요, 이 견과류는 빨리 타요. 그래서 이 골드 브라운이 안 나고 이 견과류만 타기 때문에 후에 견과류를 버무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과류의 고소한 맛까지. 자, 스카치에그도 준비가 됐고요. 자, 이 컬리플라워 퓨레는요, 저희가 이제 버터에다가 컬리플라워를 굉장히 맛있게 볶아준 후에요, 우유에 넣고 익힌 후에 저희가 화이트 초콜릿으로 풍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농도도 되게 이렇게 잘 나왔고요. 컬리플라워 퓨레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당근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퓨레 같은 브로콜리라든지 약간 색상이 있는 퓨레라든지 또는 안 익는 야채 이런 퓨레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컬리플라워나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열만 가해도 금방 익기 때문에 저는 이 컬리플라워 퓨레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병아리 콩을 넣은 옥수수 벨루테 소스고요. 기본적으로 메인이 있으면 거기 곁들여주는 소스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창의적인 베지테리안에 어울리는 뭐 너무 창의적인 소스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데 모치 소스 있죠. 뭐 베샤멜 벨루테, 뭐 토마토 소스, 브라운 소스, 뭐 플렌다이 소스의 기본으로 여기서 응용을 한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옥수수의 맛을 기반으로 병아리 콩의 고소한 맛을 넣은 벨루테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아리 콩 푹 익히는 것에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맛 자체는 일단은 옥수수에 되게 달큰하고 그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맛은 굉장히 좋은 레시피예요. 대신 이제 이거를 이제 곱게 갈아서 이제 플레이팅에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어서 병아리 콩 익는 거 다 확인한 후에 이제 블렌더로 곱게 갈아줄게요. 만들어진 소스는 체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베이비 캐롯이에요. 이 베이비 캐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니쉬로 쓰기 되게 좋아요. 왁스에서. 이게 왜냐면은 껍질을 벗겨간다는 것까지 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껍질을 벗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베이비 캐롯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당근을 이제 올리브에 친 턴베지타블 기술 넣은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 기술이 저희 오늘 감자에 들어갔으니까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이 베이비 캐롯 껍질 벗긴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벗긴 후에 약 최소에 한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브로콜리와 그 샬롯은 버터에 구워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야채 가니쉬는 너무 조리법이 긴 것보다는 강렬하고 딱 임팩트 있게 버터 풍미가 있는 그런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버터에 굽는 거 그리고 약간 뭐 이제 글레이징 같은 두 가지 간단한 조리법만 드셔도 괜찮아요. 이미 쿠킹 스킬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지금 요리에는 버터 샬롯이랑 브로콜리는 버터에 구워주시면 돼요. 당연히 간은 좀 해주시고요. 튀기듯이 맛있게 볶아주시고 샬롯도 확실하게 이렇게 색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은 당근과 브루세스 스프라우트 이제 미니 양배추는 이제 글레이징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버섯 채소를 사용하고요. 버터랑 설탕을 넣고 글레이징 해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글레이징에 이제 버섯 채소에 글레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반딱반딱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자, 저희가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지테리안 메뉴 그린 큐시 그리고 이제 견과류 크러스트를 얹은 저희 고구마 스카치 에그 그리고 허브 버터를 올린 퐁당 포테이토 병아리콩 옥수수 벨로떼 그리고 컬리플라워 퓨레까지 해서 베지테리안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베지테리안 요리이고요. 일반적인 메인 요리보다는 조금 양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이 베지테리안 요리의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레시피와 함께 영양 산출표를 제출하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소고기라든지 뭐 닭고기에 있는 단백질 함유량보다 이 계란이나 뭐 이제 콩 같은 거에 그 단백질 함유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중량감, 부피가 좀 더 많은 편인데, 그래서 조금 좀 화려하고 조금 많은 감은 있는 거고요. 허브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에도 약간 뭐 로즈마리나 타임처럼 좀 강렬한 것보다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콩죽이 같은 거 좀 사용을 해줬고요. 일반적으로 뜨거운 요리에는 뭐 딜이라든지 뭐 바질 같은 뭐 꽃 같은 거는 절대 사용 안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만약에 사용해 주실 거면은 살짝 튀기든지 구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